검찰총장 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증거, 판사들의 정보가 담긴 문제의 문건. 의혹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근 현직 판사들도 법원 내부망을 통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냅니다. 더 이상 판사 개인정보 수집이 없기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새어나옵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입장,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조금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하자는 목소리입니다. 지난 7일엔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관 대표들 80%가 반대해 부결됐고 수위를 낮춘 수정안들도 나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졌습니다. 범죄 혐의가 성립될 만한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판사 사찰이라는 것도 자꾸 사찰 그러는데 그건 일종의 언어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총장이 굽히면 검찰은 영원히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립니다. 정치에 예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총장은 버텨야 해요. 이번에 직무정지 명령은 헌법 정신과 법률 정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총장 임기 2년의 보장, 이런 것을 그야말로 정면으로 위배하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었어요. 지난 1일 윤 총장의 복귀를 명한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또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등 강력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주 장관은 인사권 4회, 수사지휘권 3회, 감찰권 6회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잠깐 제가 물어본 게 있잖아요. 내 명을 거역한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부하한테나 하는 얘기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적절한 지휘를 한 것에 대한 필요성은 바로 민주적 통제이고, 인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부딪혀왔던 두 사람의 갈등, 해결의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러니까는 행정부가 특히 이제 내각의 일원인 법무부 장관과는 별도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을 두고요. 검찰총장에게 이제 상당히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동안 우리 수많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 명하니까 총장은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두 직급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확립된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